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홍바디님 모시고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해결바람에서 정보바람으로 좀 컨텐츠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신뢰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서 전달해드리는 컨텐츠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바람님. 네, 안녕하세요, 바디님. 오늘 어떤 주제로 좀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그 분양주택에 관한 정보가 올라온 걸 보고서 분양주택은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제 넘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면, 좀 저처럼 그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마련되어 있는 정책이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 주제를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임대주택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우선 그 이유는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정책이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제목을 우선 뽑아봤고요. 우선 임대주택이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지어볼 수가 있는데요.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이시다시피 건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건설을 해서 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임대를 해주는 방식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매입 임대주택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건물을 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방식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에 따라서 세워졌으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되는 거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세웠으면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이게 나뉘게 됩니다. 네네.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좀 주된 내용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크게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 사이트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인구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공사 말고도 전국 단위로 보면은 총 14개 지방공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관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네. 많은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사이트를 전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홈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정보가 다 전국적으로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하나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마이홈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 공공주택 찾기에서 임대주택 찾기를 보시면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우선은 뭐 임대주택의 종류별 공급 주체를 보시면은 이제 공공임대 유형으로 여러 가지 임대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오늘 여기서 다룰 주제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룰까 합니다. 네네. 임대 종류는 굉장히 많아서요.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고요.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유형인 8가지 유형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어떠세요?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사회보호계층이 떠오르죠. 네네. 이렇게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이 우선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기본이고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소득 기준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총 자산이 2억 4,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 기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소득 조건을 갖췄다 하면은 이제 보시면 1순위와 2순위로 이 이제 순위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1순위 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가지고 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등등등 이렇게 1순위 자격이 있고요. 2순위 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들을 보통 이제 영구임대주택으로 하느냐. 우선 전용 면적이 기준 40m/제곱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 12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2년 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자격이 만약에 계속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최장 50년까지 여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고요. 시중 시세의 30%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여기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드릴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이고요. 평균 보증금 같은 경우가 190만 원대, 그리고 임대료만 4만 5천 원대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한해서 보는 거죠. 네네네.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무주택 저소득층, 이제 소득 1에서 4분위 이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으로 이제 주택을 지어서 이제 저렴하게 임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전용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60m/제곱 이하이고요. 그리고 임대 조건 같은 경우는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은 좀 높아졌죠. 네네. 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우선 공급 대상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입주 자격도 그래서 이렇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계속 만족해야 되고 아래와 같은 이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만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구 원수당 이제 월 평균 소득 기준이 이 정도를 이제 충족을 해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면적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게 전용 면적이 50m/제곱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뭐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에 이제 거주자별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전용 면적이 50m/제곱 이상, 그래서 60m/제곱 이하의 같은 경우 조금 더 크기가 커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집에 사려면은 조금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평균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증금 한 4천만 원 정도, 네네. 평균 임대료는 한 30만 원 정도. 요게 이제 상호 전환이 가능한데요. 요 상호 전환이 어떤 개념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네네. 임대료의 50%. 그러니까 오. 30만 원이면은 최대 50%니까 15만 원까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더 내야겠죠. 네네. 이 상호전환 이율이 한 6%에서 7% 사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낮춘 금액만큼의 이율을 적용시켜서 보증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보증금을 최대치로 하고 임대료를 내는 최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혹은 신혼부부 아니면은 청년들 어떻게 보면은 20대에서 30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주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공급률도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의 80%를 공급을 하고요. 노인 취약계층에게 나머지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거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워야 하니까 집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짓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주 계층에 따라서 거주 기간이 상이한데요. 저건 이제 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학생,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이렇게 젊은 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주 자격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고령자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네네. 주택 규모는 이제 60m per 제곱 이하가 되겠고요.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학생이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음,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같은 경우도 최대 거주가 6년이고요. 요거를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신혼부부나 창업지역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자녀일 경우에는 6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10년, 오,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여기서 임대 조건 같은 경우는 시중 시세의 60에서 80%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 보증금을 제가 알아보니까 한 음, 5천만 원에서 이 평균 임대료가 한 20만 원까지. 실제로 제 주변에 동생들, 나이가 한 30대 초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득을 본다라는 게 실제 돈을 번다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거주비를 굉장히 많이 줄임으로써,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요게 어떻게 보면은 20, 3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매입 임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을 공사에서 세워서 빌려주는 이 건축 임대에 대한 거였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워진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요거 또한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로 이제 서울 SH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수급자 혹은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마침 올해 하반기에, 지난 9월에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은 임대 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요. 네. 최대 9회까지 갱신을 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이게 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의 횟수에 제한이 없이 쭉 살 수 있는 거고요. 공급 대상은 여기 보시면 가구 원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두 명이 이 가구면은 원룸 주택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3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다가구 나형, 그리고 모든 가구는 다가구 가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원수가 많으면 조금 더 큰 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요거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얼마냐 결국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서울 기준이거든요. 서울 기준의 원룸과 다가구의 지금 그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시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임대 보증금이 있고요. 임대료는 20만 원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 굉장히 싸네요. 저렴한, 30%면. 네, 요런 제도들은 사실 정보를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질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워낙 아무래도 임대 유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요거 하나하나 챙기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 자격을 보시면 순위별 자격 조건으로 보서 1순위는 확실히 이렇게 생계 의료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주거지원 시급가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먼저 순위를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이 2순위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입 임대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집을 사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을 공사에서 전세 계약을 하고 그 전세 계약한 집을 다시 세입자한테 임대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바로 전세 임대 주택인데요. 네네. 요것도 이제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에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재임대를 하는 거죠. 네네. 요거는 이제 노인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도 많은 세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대상주택이 다 어느 주택이나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서
불법 건축물의 요소가 없어야 하고 부채가 90% 이하여야지만 요 전세임대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가구 인수에 따라서 전용 면적의 크기가 이제 제한이 되는 게 있고요. 이제 요 개념은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혼부부다. 신혼부부인데 수도권에 내가 이번에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본다 하면은 나라에서 최대 요렇게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어떻게 보면 대신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이제 만약에 청년으로 자격을 갖춘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전세가 네네. 2억이에요. 거기를 만약에 그 집이 아까 기존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면은 이 LH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나머지 한 8천만 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하는 전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담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호당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1억을 내가 대출 그 LH에서 1억을 지원해 준다라는 네네. 거는 250%니까 요게 2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가 2억 5천인 집에서는 최대 1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1억 5천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LH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아무런 저기 안 넣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임대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뭐 내 조건에 맞는 보증금을 내는 거죠. 요거는 자가가. LH한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신혼부부 1타입 여기에서 제가 이제 1억 3,500만 원을 제가 이제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혼부부 1이니까 5%, 675만 원을 제가 이제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요 돈 대신에 이걸 내는 거죠. 나쁘지 않네요. 게다가 나머지는 LH가 부담을 하고 월 임대료가 있는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요 나머지 LH가 부담하는 거를 2%, 연 2%, 1에서 2%에 해당해서 요거를 12로 나누면 요만큼의 임대료를 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세인데도 월세를 LH한테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1억 3천이잖아요. 네네네. 서울에 있는 1억 3천의 집을 내가 675만 원이라는 보증금과 임대료, 월세 21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득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뭐 소년, 소녀 가장, 신혼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그 조건에 맞게 최초 뭐 청년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2번 더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조건별로 재계약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전세임대주택이 좋은 점이 이제 나라에서 좀 이렇게 준 혜택들이 있는데요. 장판이나 도배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중개 수수료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더 제일 커졌습니다. 네네. 보시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임대 기간이 5년, 10년, 50년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사실 최대 큰 장점은 분양 전환이 가능한 유일한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네네.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임대로서 내가 살다가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모든 유형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5년, 10년만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5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조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세의 90%의 수준의 이제 임대료를 내야 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이제 보시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량의 25%, 그리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무부부 부양 5, 국가유공자 10, 기관 추천 10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집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한 자산 기준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34평형이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래서 침실이 3개 있는 집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을 하는 거고, 임대 조건은 이렇게 시중 시세의 90%.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국 단위의 이제 평균 임대료와 보증금을 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실제 체감은 요거보다 훨씬 좀 비쌉니다. 제가 지금 수원 지역에 요 10년 공공임대로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상호전환해서 최대치로
1억 7천, 1억 음, 7천 음. 정도에 들어왔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낮춰서 24만 원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 네, 그래도 싼 편이죠. 주변 시세에 비하면. 네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여기죠. 공공임대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이제 분양 전환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분양 전환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분양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제 임대 의무 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요것이 다 끝난 다음에 분양 전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분양 네네. 계약을. 근데 5년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 원가 플러스 감정평가 금액을 나눠가지고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분양 가격을 어, 책정을 하고요. 10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를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둘의 또 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5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그 상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분양 상한가 제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딱 걸려가지고 크게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데 네네. 10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 분양 상한가 제도, 그 제한 제도에 걸리지 않거든요, 얘는요. 어,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분양 전환에 대한 참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 하남시의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개 단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일반 분양단지, 그리고 5년 공공임대단지, 음, 음. 10년 공공임대단지. 이게 다 같은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반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이게 34평 기준으로 3억대 초반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시세가 9억에서 10억이에요. 음, 음. 그런데 5년 공공임대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S단지는 어떻게 보면 3년 전이죠. 2020년 말 감정평가를 받아서 2021년까지 3억 원대 초반에 분양 전환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그 네네. 일반 분양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년 공공임대. H단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음, H단지가 지금 올해 7월에 조기 분양을 했는데요. 이제 10년 되기 전에 조기 분양을 했는데 6억 중반이 나온 거죠. 근데 저 어, 질문이 음, 그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저 오랜만에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어떤 제도인가요?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집값이 막 오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제 그런 제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5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기존에 7년 전에 음, 이렇게 했던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네네. 지금 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 3억 이상이나 두 오른 배가 거죠. 돼버렸네. 그게 이제 뭐냐면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사실 10년 공공임대가 더 준비 기간이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기간 동안에 너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5년 이후에 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는 거랑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을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을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근데 5년 공공임대 제도와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분양 전환 가격의 이 책정 가격되는 이 계산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5년 공공임대에 대해 더 유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금액을 다 납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네네네.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임대료를 내고 내가 쭉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분양 전환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집은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LH가 임대 사업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월세를 계속 받아오다가 10년 지나고 기존에 보증금 내고 월세 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집을 비싼 가격에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 가격으로 파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H는 이 집을 지을 때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세금 혜택이나 이런 아, 것들을. 음. 근데 그래 놓고 결국에는 주변 시세가 오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득을 LH가 다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게 사실 아직도 개정이 안 된 네, 건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8월에도 이것 가지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국 단위로 이게 지금 10만 가구가 있어요. 이런 어, 단지, 가구가. 네네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조기 분양이 있었는데, 9년 차에 조기 분양이 있었는데, 음, 음, 9년 차 조기 분양할 때 3억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음, 그게 이제 34평형 기준으로.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0년이 만료가 돼가지고 만기 분양을 하니까 5억 8천이 나온 거예요. 2억이 넘게 올랐네, 1년 만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주변 아파트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이제 그 어, 분양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실패죠. 음, 이런 주변 시세에 이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음, 이 가격 책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게 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더 많죠. 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저는 그 임대주택이란 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은 하루아침에 마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고 내가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완전 진짜 뭐 반지하에서 아끼고 살면서 뭐 10년, 20년을 그렇게 살 수 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음,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이런 유형들, 공급 유형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잘만 조사해서 활용한다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홍바디님께서 이 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 채널도 궁극적으로 부를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채널이고, 뭐 거주를 해결하는 것도 부에 있어서 큰 부분인데, 거기서 나가는 돈들을 이제 정부의 정책에 잘 활용을 해서 아낄 수 있고 또 부자가 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 조사해 주시고 또 간결하게 전달해 주신 홍바디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